가자. 지금 보면 이제 중력에 대해서 예제만 볼게. 중력에서 예제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퀴즈 중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생활 예제를 하나씩 보고 갈 거야. 보면 중력과 지구 시스템, 중력과 생명 시스템 이렇게 구분돼 갖고 조금 예제 실었는데 보면 달하고 지구 사이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중력, 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달하고 지구가 같이 이렇게 공전 도는 거야. 걔들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중력이 작용하는 예제가 될 거고 그 앞에 써놓으세요. 인자가 빠졌네요. 인공위성도 중력의 인력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뺑글뺑글 도는 거죠.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걔는 점점점 미화가 되겠죠. 걔는 항상 똑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게 다 중력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대기도 이거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대기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조금 10건이 많아 아니면은 공기도 조금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많아 아니면 위에 낮은 지역이 공기가 좀 많아 위에 있는 지역의 공기가 좀 많아? 어디? 낮은 지역이죠. 권으로 하면 대기권이 좀 공기가 더 많을까? 열권이 좀 공기가 많을까? 대기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산지대, 높은 지대는 공기가 조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공기가 희박하겠죠. 그래서 고산병, 이것도 중력이 가장 대표적인 예제예요. 중력이 공기,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장 좀 대표적인 예제야. 높은 지대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서 걸리는 이제 호흡이나 그런 게 좀 불편하던 게 고산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와 달, 이건 조금 외워놔야겠다. 지구와 달, 태양 사이의 중력으로 서로 간에 땡기는 힘으로 얘를 옛날에 요새는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요거 외워놔야 돼요. 얘를 기조력이라고 불러요. 이 힘 이름 하나만 외워놓자. 이렇게 나오면 편한데 기조력이라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에 관련된 인력을 뭐라고 그럴까? 기조력이라 나와. 좀 어려운 문제 가서는 기조력이 뭐야? 중력이 연관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중요상이에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나오는 거예요. 조석이 나오는 거야. 밀물과 썰물이 다 중력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기린도 시험에 잘 나와요. 기름은 목이 길죠. 그렇죠? 목이 길어요. 그러면 기린은 심장 어디 있어? 목에 있어? 아니면 가슴에 있어? 심장 어디에 있어? 가슴에 있어. 얘도 똑같아. 요 정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목이 길어. 그래갖고 근데 우리 이제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야? 피를 뿜어주는 거죠. 피를 나가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피가 전체를 다 돌아야 돼. 조금만 막히면 우리는 바로 쓰러지죠. 그렇죠? 근데 기능이 이게 목이 기니까 피가 어쨌든 이렇게 피가 이게 솟구쳐갖고 머리까지 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작용해? 하필이면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거 중력의 힘을 거슬러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기린은요, 얘를 태어날 때부터 평생 뭐로 얘는 살아야 되냐면 고혈압 환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중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야. 기린은요, 중력의 역행아 목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얘는 진짜 많이 올라가야죠. 그래갖고 얘가 심장에서 이제 피를 뽑는 게 이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 혈압이 매우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식물뿌리 같은 거는 중력 방향으로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끼리 같은 거는 덩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단한 고력을 가져야 되고, 사과 땅으로 떨어졌다 중력의 가장 대표적인 만류인력의 예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완자로 가볼게요. 바로 완자. 이제 이 개념이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이쪽은 좀 핵심 포인트예요. 개념이 이런데 적용은 좀 완전 다른 개념인 거야. 완자 페이지 지정하죠. 완자 페이지 166쪽이. 문제는 어려워. 개념은 쉬운데 그래서 최대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2번, 3번 계속 반복하느라 우리 친구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
1번이요.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잘 안 될걸? 1번. 166쪽에 1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중요하다고 써있죠? 맞는 말이에요. 현주이가 이거 능력치겠죠? 현주이는 1번에서 몇 번? 1번? 그래? 민우는? 3번. 3번? 지훈이도 그렇잖아요. 지훈이 몇 번? 3번? 현주이가 있었어요. 가죠. 보면요. 두 물체 사이의 작용이 뭐라고? 인력이라고. 근데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요, 일단 같아야 돼요. 일단 같아야 돼.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 하나를 외워야 돼. 이 작용하는 이 힘의 공식을 좀 외워야 돼. 얘는 중력상수 곱하기, 이거는 이제 시간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두 물체의 질량. 이게 바로 힘을 계산하는 공식이거든. 근데 참고로 조금 알아놨으면 그렇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조금 알아놨으면 좋겠어. 중력상수는 뭐 큰 의미는 없대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분모 있는 거죠. 우리 수학에서 분모 있으면은 토탈 값으로 계산했을 때 작아져 커져?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토탈 계산된 값 힘은 어때요? 작아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밖에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F1과 F2는 같은데 얘가 어때야 돼? 작아진다. 가장 시험에 정말로 잘 나오는 보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그리고 얘는 누구에 비례하는데 질량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요. 그래서 질량이 작으면 힘도 작아지고요. 질량이 커지면 힘도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작아지면 힘도 작아져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였어요. 그 다음에 힘은 같다. 그렇죠? 이거 엄청 잘 나온 거야. 그래서 1번 보기였어요. 1번 보기. 그래서 특히 니은 보기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약간 변질돼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2번 문제 도전해 볼게요. 2번 문제. 뭐 어떤 놈은 한참 좀 떨어지고 있고, 어떤 놈은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데려온 데서 매달리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핵심을 잡으셔야 돼. 민우는 답을 상당히 빨리 고르는 사람 같아. 그 다음에 맞기를. 우리 민우는 정답 몇 번? 2번. 일단 봤고요. 다음에 주연이 몇 번? 2번이요. 갈게요. A요. 얘 같은 중력 때문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떨어져서 이제 뭉그러질 거고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놈도 중력에 당연히 영향을 받죠. 매달려 있다가 안 받는 일이 있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언젠가 떨어지겠죠.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 중력이 작동이 되겠죠. B는 낙하하는 동안에 등가속도, 가속도는 일정하지만 속력은 증가해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보기였고요. 디귿 갈게요. 낙하하는 동안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놈이든 간에 얘는 무조건 뭘로 처리가 돼야 돼? 일정하다 이게 처리가 돼야 돼.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보기예요. 정확히. 그래서 첫 스타트 할 때 이 부분이요. 뭐 물체가 크든 작든 무조건 일정하다 나와야지. 정확으로 2번이었고요. 3번 도전할게요. 3번.
과학은 보기들이 다 중요해요. 그 보기들에서 개념들이 녹여갖고 그 보기들을 조금 본인 걸로 흡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할게요. 중력에 의해서 비는 아래로 내린다. 맞죠?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 연직 방향으로 내리고요. 지구 중심 방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었고요. 그래서 중력위의 다른 지구 주위를 같은 떨어지지 않고 같은 궤도로 같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바로 인력 또는 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 작용을 해요. 근데 멀리 떨어질수록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힘이 어때요? 힘이 작아질 뿐이죠. 작아질 뿐이죠. 그렇죠? 작아진다. 작동하지는 않는 게 아니고 작아져요. 그래서 뭐 정말 힘이 미치지 않을 정도까지 거기까지 간다면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극단적으로까지는 해석이 안 됐고 이럴 때는 뭐야 1, 2, 3, 4번이 워낙 강력하게 맞았기 때문에 5번으로 답이 체크가 됐어야죠. 그렇죠? 과학은 특히 약간의 상대성도 조금 있어요. 상대성도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4번 도전할게요. 4번 도전할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보면 물리 쪽 파트를 조금 어려워해서 오늘 조금 오랜만에 조금 이거 개념 강의라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낙하 중력만 작용한다고 보시는 거야. 거기정은 거의 조금 표기 없어도 조금 빼면 되고요. 운동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일정할 거고요. 가속도의 방향 이게 바로 뭐야? 중력이 작용한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맞고요. 질량이 클수록 여기다 박스 칠게요. 단위 시간당 매 시간 1초마다 속도가 변해요. 매 시간 1초마다 속도가 변하냐 이걸 뭐라고 했다? 이거를 가속도 또는 중력 가속도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나온 거죠. 속도의 변화량 이게 바로 뭐다? 가속도라고요. 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다? 얘는 일정이라고요. 이보기가 계속 출현한다고 자꾸 꼬셔. 그럴싸하게 꼬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일정해야 돼요. 그 부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해서 정지한 물체도 땅바닥에 있는 것도 중력이 이제 미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중력이 미치고요. 낙하한 동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얘가 수평 방향 던지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였어요? 자유낙하한다 했잖아. 자유낙하는 이 방향밖에 없어요. 수평 방향 없어요. 자유낙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중력 방향과 일치했던 거죠. 수평 방향이 등장하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림으로 제시를 해줘.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5번도 도전해보자. 5번. 주민이 1초 잘하네. 5번이요. 몇 번? 3번? 한다요. 지금 뭐야? 속도가 나온 거죠. 가속도가 아니고 지금 속도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얘는 중력 가속도에서 얼마씩 커져야 돼? 9.8만큼 커져 가셔야죠. 그래서 기억이 들어온 건
아마 19.6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기억도 갈게요. 예, 맞네요. 속도가 9.8만큼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맞는 보기였고요. 문제는요. 등속, 직속, 능동, 아니 등가속이죠. 등가속이죠. 그래 틀린 거고요. 물체 가속도의 크기, 지금 현재 뭐가 작동해? 중력 가속도가 작동해 9.8m 제곱, 그래서 정답으로 3번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좀 반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조금 좋지 않을까 싶고요. 6번은 조금 우리 친구들이 틀릴만 해요. 6번 도전하죠. 알까리해 6번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 나름대로 강조를 했었는데 가보자. 이것도 불팔인지. 기원이 6번 몇 번? 2번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민우 몇 번? 4번 일단 받고, 조금씩 답이 틀려지네. 주연이 몇 번? 2번이요. 한 친구만 더 물어볼까? 우리 유주 몇 번? 푸는 중. 한번 혜영이 몇 번? 1번. 같이 각색을 들었어요, 답이. 그쵸. 그 중에 답이 있길 바랄게요. 보면, 얘는요, 한번 볼게. 일단, 지금 A하고 B 중에서 뭐 질량이라고 해볼까요? 질량은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누가 커요? A가 크죠. 됐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가볼게. 중력 가속도요. 중력 가속도는 누가 커요? 똑같아요. 맞죠? 이제 메인이야. 문제는 중력이에요. 중력, 힘이요. 힘은 누가 커요? A가 큰 거예요. 힘은 A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힘은요. 요 F 힘을 말해. 얘는 N 곱하기 9.8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중력 가속도하고 중력은 틀린 거야. 그렇지? 됐지? 그 다음에 일단 거기서 문제 한번 읽어보죠. 요즘 대표적으로 한 것 같은데. 기억. A의 중력이 지금 커. A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얘는 9.8에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49N이 되는데 맞네요. 이렇게 맞네요. 그렇죠? 중력 가속도 다른 말이야. 그렇죠? 수평면에는 A와 B가 동시에 도달한다. 공기 저항 무시. 아까 쇠구슬 깃털 어땠죠? 공기 저항 무시 똑같이 도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조금 시야를 보면 지금 현재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한 거죠. 그럼 무조건 공기 저항이 없으면 동시에 떨어져야 돼. 높이로도 조금 해석해서 할 줄 알아야 돼.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높이에서 공 떨어지거나 깃털 떨어지거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우리 현실 세계엔 공기 저항이 대부분 다 있지만 얘는 없다면 똑같이 떨어져. 동시에 도달한다. 맞는 보기였어요. 그 다음에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A가 B보다 크다.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그래 어때요? 얘는 지금 동시에 떨어지죠. 그럼 중력 가속도 A가 커요? B가 커요? 똑같죠. 중력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를 변화시킬 힘이잖아. 그럼 얘 처음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속도가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을 건데 똑같은 시간만큼 비행을 해서 똑같은 만큼 가속도를 받고 똑같은 만큼의 변화되고 해서 뿡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이게 제일 빨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얘는 동시에 떨어지고 and 속도도 같아요. A가 클 것 같은데 얘는 처음에 제로라는 속력이 출발해서 준비 딱 하고 동시에 낙하했다고. 그러면 각 5초는 5초, 10초는 10초 똑같은 만큼 비행을 했고 똑같은 만큼의 중력 가속도에 힘을 받으면서 똑같은 만큼의 계속적인 증가가 있었으니까 이때 딱 속력을 측정하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니까 틀렸네. 정답은요, 기억 정답으로 4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평방의 힘이 나오네요. 7번이에요. 7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볼게요. 7번 문제. 수평방이 조금 어렵긴 해요. 이번 돌파라시티. 기원이 맞춰라. 7번. 기원이 정답은요? 2번 정답이었어요. 와, 이건 잘했다. 애들이 이제 수평만 등장하면 어려워하거든요.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 보면 기억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에 잘 나와요. 물체 연직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 지구 중력 방향, 속력은요. 어때요? 지금 보면은 요걸 여기서 만약 떨어진 A, B, C, D 그냥 요 그림 무시하시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으면 A 요 땅은 뭐 한참 더 밑에 있다 그럴게요. A, B, C, D 중에서 속도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아직 떨어지기 직전 공중에 있는 거예요. A 이거 그림 말고 그냥 여기서 출발을 시켰어. 그렇지? A, B, C, D 중에서 누가 속도가 제일 커요? D가 크겠죠. 왜요? 떨어지면서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며.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떨어지고 얘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얘도 떨어져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얘 속도와 얘 속도를 측정을 하면 누가 커야 돼? Q가 커야죠. 계속 빨라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억이요. 물체 연직 방향의 속력력 P가 Q보다 크다. 아니 작죠. 기억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작아야죠. 더 떨어진 놈이 더 빨라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요.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 수평 방향 얘는 포물선 궤도예요. 포물선 궤도는 다르다. 같다, 굴하죠, 다르다. 그래서 니은이고요. 보기에 뭐 디귿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커팅이 되면은 디귿 몰라도 하는 거죠.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빵 한 번에 힘을 주고 등속으로 빵빵빵빵 똑같은 거리만큼 가고 있는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 도달할 때까지 얘는 몇 초 걸렸냐 했는데 지금 1초에 2m만큼 가는데 거리가 지금 얼마큼 같대요? 10m 같대요. 그럼 몇 초 걸린 거예요? 5초 걸린 거죠. 등속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5초 맞았네요. 정답은 2번에는 디귿이 되겠죠. 됐죠? 하나 더 가보죠. 밑에 거요. 밑에 8번 도전이요. 얘도 조금 더 어려워졌죠. 아직 이제 처음 푸는 지금 단계니까 내가 어디서 헷갈리고 어디서 조금 약한지 천천히 보시면 돼요.
쉴수 있어. 그때 너한테 진짜 멋있다. 그리고 침대에서 떨리니까 이제 침대에서 떨리지. 한 번에 떨어진다 진짜. 네 방에다가 네 방에다가 물건 여기. 그때 진짜 나오지 그때 있는 거. 그거 하시죠. 열로 뭡니까? 열로 뭐지까? 저도 이거 하세요. 내 주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 골라봤어. 여기 요즘 거의 독하겠다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집이랑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갈게요. 8번이요. 회원 친구 몇 번 있어요? 이거 좀 어렵지 않아?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8번은 몇 번? 1번? 정답.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어떻게 맞추기 사기야 이거. 와, 그 정도 개념이 이거 맞힐 정도면 뭐 이렇게 전공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가볼게. 보면 이제 수평 방향의 속력이란 말이 나오네.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력은 항상 어때요? 항상 같은 등속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럼 문제 나왔을 거라고요.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숫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V로 던졌죠. 그럼 얘는 항상 V로 일정하니까 V 맞네요. 맞네요. 그렇죠? 니은 갈게요. 운동하는 동안에 가속도는 누구만 작용한다고요? 저항 무시 중력 가속도만 작용한다고요. 이건 개꿀 보기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무조건 가속도의 크기 나오면 갖다 계속 밀어붙여서 갖고 보기들을 빨리 제압을 하셔야 된다고. 흔들리면 안 돼. 됐지? B가 P를 지나가는 순간 B가 요게 P를 여기 지나가는 순간 여기 좀 요 정도 지점이네. A의 높이는요. A의 높이는 H보다 높다. 요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됐지? 아니야. 여기서 선생님 조금 할 거는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같은 높이가 제일 중요해. 같은 높이. 같은 높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지니까 얘도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높다 아니 같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렇게. 이쪽이 이쪽 수평 관련된 게 문제는 정말 엄청나게 잘 나왔고 조금만 문제 풀고 치는 시간 얼려줄게요. 이거죠. 얘는 뭐 자리 퉁 밀어갖고 얘 자리 이렇게 손을 탁 민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랄까 연직 운동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동전은 이렇게 연직 운동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요 자리 툭 치는 이 자가 얘를 또 툭 쳤겠죠. 그렇지? 몇 번 쳤을까? 딱 한 번 쳤겠죠. 그래서 얘는 폼을 쓰는 게 예도로 해갖고 수평의 방향도 있을 거고 연직 방향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지? 9번 한번 도전해볼게요. 9번 10번까지 풀고 조금만 쉬자. 보기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먹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도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요청하세요. 다 보내줄게요. 우리 혜원이는 수업하면 접목하실 거야. 이걸로 해줘야 돼? 할 수 있어. 저거 해봤으니까. 요즘은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요즘 보기 하나 가지고 맨날 좀 아쉽게 틀리는데 그것만 조금만 다듬는다. 우리 주연이 9번이요. 정답 몇 번? 1번이요. 5번 나오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불안하죠. 근데 9번 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본인 자신 믿고 천천히 한번 따져볼게요. 낙하하는 동안에 A의 속력은요? 아니죠. 얘는 등가속이어서 점점 빨라지는 거죠. 얘는 A는 연직이죠. 연직이니까 점점 증가, 1점함이 증가한다? 맞네요.
아까 선생님 어떻게 봤냐면 속력이 일정하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지우려고 보니까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다. 9.8만큼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A와 B는 동시에 바다에 도달한다. 제발 같은 높이. 같은 높이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똑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똑같은 보기들이 나오는 거야.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 중력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 방향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5번이었고요. 10번이 마지막 깔린 문제인데요. 10번까지만 확인하고 조금만 쉬자. 10번이요. 이 개념이 막 어둡진 않은데 약간 헷갈리는 좀 뭐 그런 유형들이에요. 지금 하는 게 약간 토시들 납서발. 표정 바꾸고 우리 현진이는 손가락으로. 틀리네. 현진이도 땡. 딱 표정이 근자감이 딱 있어갖고 확실히 맞았다는 표현인데 민호가 지금 득점력이 좋아요. 민호는 손가락으로 땡. 우리 현중이랑 같은 오답이었어요. 지금 정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기원이 지금 푸른 중 아니면 다 나왔다. 기원이 어느 정도? 푸른 중? 손가락으로 풀었어? 푸른 중. 미로 금방 붙였네. 뭐 하나 안까지 했나 보다. 손가락으로 딩동댕. 잘 봐. 천천히 분석해보자. 천천히 분석해볼게. 간다요. A와 B 운동.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요. B도 이제 뭐 수평방향과 수평이 나눠져서 물어보겠죠. 옳지 않은 거.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은 보기. B는 수평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 맞는 거. 그 다음에 A와 B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맞고요. 4번, 5번에다 찍어야죠. 그쵸? 우리 현주는 얼토당토하지 않게 왜 2번에 찍었어요? 확실하게 맞았는데. 그쵸? 뭐 수평도 잘 봐야죠. 그렇지? 4번이요. A와 B의 연직 방향 자유각화 운동 연직 방향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또 나왔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를 뭐라고 그랬다? 중력 가속도라고 그럴 거고 항상 같다고 해요. 그럼 모르고도 5번을 그냥 찍어야죠. 이 정도 분위기까지 왔으면 5번 모르면 5번 찍으면 되죠. 그럼 맞는 거죠. 1, 4하고 완전히 맞는데 1, 4는 우리가 솔직히 많이 봤던 보기고 중요 보기들이잖아. 5번 볼게요. 자를 더 빠르겠죠. 힘을 더 빨리 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요 새끼가 수평 방향으로 봤을 때 도달하는 위치가 좀 길어지는 거죠. 조금 빨리 쳤다는 얘기, 힘을 좀 썼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해볼게? 자를 더 빠르게 쳐서 B의 그게 나온 것 같은데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이 커지면 A보다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얘는 A보다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그건 아쉬웠죠. 그렇죠? 같은 높이 똑같이 도달한다. 다만 멀리 조금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도달한다. 빨리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도달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맞는 거였죠. 요 구분할 때 힘을 빨리 쳤어.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력은요 커져요, 작아져요? 힘을 세게 줬어.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력은 처음보다 좀 세질까 안 세질까? 세지겠죠. 그냥 툭 쳐서 가는 속도보다 이번에 다시 원위치 다 하고 한 거잖아. 원위치 다시 한 다음에 이번에 세게 쳐봐야 돼. 세게 빵 쳤어. 그러면 속력은 커지겠죠. 등속도 그 속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더 멀리 떨어질 거고요. 근데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하겠죠. 이유는 같은 높이. 그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하게 맞는 말이야.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커지는 건 맞고요. 근데 뒤에만 틀린 거예요. 지면을 먼저 멀리 간다. 그거는 이제 맞는 건데 먼저 도달한다. 그러니까 빨리 떨어졌다 그 얘기니까 같은 높이일 때는 같이 떨어져야 돼요. 항상. 그거 놓치시지 마셔야 돼요. 주행 봐도 계속 똑같은 모기가 약간의 표현만 위치상 표현만 말고 계속 돌고 돌지 않아요. 그 돌고 도는 것만 조금만 마킹만 잘하시면 돼요.
그쵸? 얼른 그쵸? 고생했어요. 수강 문제 풀면 얼른 하고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또 요거 해주실 거니까 그러고 학교 수업 들으면 훨씬 편해요. 학원에서 미리 한번 듣고 지금은 아리까리하기도 한데